좋은 공약 하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약 생산 대프로젝트 공생! 네, 공생 일진을 맡은 저는 임정섭입니다. 지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공생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찾아온 이곳은 바로 어디죠? 영광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순서 6.13 프로젝트 공생이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따르릉 따르릉 공약이 왔어.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보려고요. 앞으로 계속. 네, 저는 술 한잔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똑같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러게요. 바꿔보려 합니다. 자, 지역민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채택해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먼저 오늘의 얘기 함께 나누실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언능 오이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소개 좀 해주셔요. 나 영광궁 묘랑면 오람리서 왔어요. 성함이 성함은 박하자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보따리를 들고 오신 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받았어요. 아니요, 나 네. 이 얘기 볼거리도 안 들고 왔어요. 와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갖고 못 걸어다닌다면서.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혀는 쓰다듬는 소리지. 예,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좀 들려주시고요. 예. 네. 저는 2012년도에 서울에서 영광으로 귀농을 했고요. 아이가 셋이고 영광읍에 거주하면서 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감농사. 안녕하세요. 저도 영광에 시집 와서 벌써 30년이 됐네요. 남편하고 유정란 낳는 닭을 오손도손 키우고 있는데요. 예. 아침마다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꺼낼 때 행복해요. 그런데요, 닭들도 제가 몸집이 작다고 좀 시피 보는지 남편은 쪼지 않는데 저만 막 좋아요. 예. 네. 그 진 이야기 또 뒤에서 또 들어봅시다. 네. 예. 저는 법성포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그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굴비업을 하고 있는 박봉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굴비 안 가져오셨죠? 빈손으로 오세요. 오늘 굴비 너무 집착하시는데 시정없이. 자,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각 정당의 관계자들 분들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오늘 영광군에서 만나볼 사연, 저희가 사연을 받았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에서 영광 굴비 도소매 업체를 하고 있는 손상기라고 합니다. 영광 굴비의 명성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아하. 근데 그것도 다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부정부패한 사람들 잡겠다고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예. 몇 년 전부터 조구가 안 잡혀서 또 한 번 또 딴 지역에서 이 굴비 저 굴비 나가고 저희 업체가 이중 삼중고 참말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이고 영광 굴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예. 마케팅도 할 수 있게끔 예. 전담 부서를 하나 맹글어 주시면
어쩔까요 하는 삶. 그런데 영광하면은 굴비가 워낙 유명하니까 뭐 비슷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화자 어머니께서는 굴비 많이 드시죠? 영광이라서. 날맞이 드셔요? 날마다 먹든 뭐든 이제 비싼 게 양당 먹어서. 네. 그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에 아가씨 때는 굴비도 못 먹었어. 왜 그때는 그때는 네. 귀해가지고 이제 너무 쫓가서 귀해서. 무슨 지사나 다치면 사다가 네. 어르신들 드리고 하려는 게 네. 아그들은 못 먹게. 그러면 박봉구 대표께서는 이게 지금 굴비 업체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사연을 보면. 예.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예, 실제로 그럼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김영란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탁상공론이 아니었나. 원가는 무시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예, 같은 예. 국민으로서 지금 이 프로도 공생이라는 프로입니다. 예. 같이 살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하는데 너무 부정부패에 사실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그런 그러죠. 생각도 드시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얼마 전에 근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번 설은 좀 괜찮지 예, 않을까? 그 부분도 예.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구정 때 네. 기존 5만 원이라는 그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소비자들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각인이 됐던가 봐요. 예. 5만 원이라는 자체 일반 서민들로서는 그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려움이 그래서 많다는 좀 말씀이시죠. 어려운 점이 예.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연의 주인공을 전화 연결해서 네. 저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 좀 봅시다. 더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예. 할까요? 예.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손상희 씨 안녕하세요. 그 영광에 굴비 가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대략 법성포에만 한 450여 건, 그리고 영광군 전체에 한 600여 건. 그러면은 거기 매출량이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한 4천억 원대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굴비 산업은 우리 군에서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 강력하게 짧고 굵게. 근데 그 굴비 연구소는 꼭 만들어갖고 예.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굴비 상인들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굴비의 육질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한데 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두 다 그 자기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성을 하는 데도 있고 예. 안 하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도 체계적인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론 따로 현장 따로 그랬구만 인데까이.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래요. 전화 사투리 좋네요. 예. 아 진짜부터 일하고 하시지 그랬어. 예. 예. 만남에서 영광 굴비였습니다. 예. 네. 여기서 더 여론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봉구 선생님께서는 지금 손상기 씨의 이제 제안을 쭉 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누구보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영광군에서 지금 영광 굴비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광군 자체 해양수산과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사실 나름대로의 그 많은 신경은 써주셔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우선이거든요. 이 홍보도 그 좀 약간 미흡한 것 같고 현장에서 접해 볼 때는 굴비를 이렇게 그 소비자하고 직접 판매를 하면은 굴비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해 먹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영광 굴비 어떻게 먹어야 맛이 나?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요? 제가 주부가 아니라 가공하는 입장인데 잘 구워서 잡수시오. 그럼 돼요? 저희 집에서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먹는 방법은 프라이팬에 구워서 신뢰가 떨어져. 신뢰가 떨어져요. 어머니, 박하자 어머니. 여기 지금 시집 와갖고 계속 굴비 요리는 하셔봤을 거 아니에요. 어찌게 뭐야 굴비 잘 먹었다고 소문 날까요? 굴비는 가스레인지 그 굴비 굽는 데다 구워 먹는 놈이 제일 맛있어요. 굴비를 굽다 보면 그 냄새가 나는 것, 냄새를 나지 않게 쾌적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개발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된다면은 괜찮을까요, 홍경인이?
전담 부서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어느 부서든지 전담 부서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성 농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농민 전담 부서도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수십 년간 요구를 해왔어요. 모자 복원 업무, 네. 그리고 여성 복지계 업무,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단일한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마 마찬가지로 굴비도 단일한 창구, 총괄하는 업무가 필요해서 굴비 업체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 우리 임세훈 씨도 예.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부서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나의 부서로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여유분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영광군 농특산물 뭐 마케팅, 뭐 과를 신설을 해서 예. 정말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이 판매에 대한 전담 부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무원들만 그 발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외부의 전문가, 오픈마켓 전문가, 뭐 대형마트 전문가, 직거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정말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약을 좀 시대에 맞는 그 공약을 좀 내걸고 영광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자어머니 저기 지금 저 세 분이 그 굴비 전담과 부서 담당 부서를 맹글자 이 말씀을 쭉 했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쩌세요? 여러분들 하는 대로 잘하면 되지 뭐. 잘하면 되겠어요. 예. 네. 나는 충분히. 그것밖에 하면 안 돼. 그래요, 네, 그래요. 좀 관심이 다른 데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가스레인지는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하고 계시. 가스레인지다 고기 엉어 놓고 왔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정당 대표분들께서는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 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전담 부서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전담 부서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그 전부를 다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직들이 그 현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공무원 집단하고 같이 더 발전적인 어떤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창고를 지어준다든지 건조장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원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원물을 어떻게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아까쯤에 이제 부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만 생각하잖아요. 과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행정적인 그런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영광 굴비읍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봉 선생님 끝으로 이와 관련된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다고요. 예. 군수가 6월 14일 날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예. 이야. 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모든 게 생각하는 것도 좀 뒤처지고 예. 상식적으로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참신한 젊은 층들이 기한하는 것도 훨씬 앞서가고 생각하는 것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좀 그 특화된 현장에 꼭 그분들을 좀 영입해가지고 법성포가 살 수 있고 영광군이 살 수가 있고 굴비 업체가 이렇게 또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래, 이해하- 내가 만약에 그럽시다. 군수가 된다면 한 분 한 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 우리 어머니. 박하자 어머니. 어머니 군수가 만약에 어머니가 군수가 되시면 어떤 공약 내으실 거예요? 군수가 되면 예. 요 법성 영광 다 잘 되게 해주고 네.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어메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 지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 젊은 사람들 그럼 20, 30대 청년들 20, 30대, 40대 이제 넘은 사람들보다 40대 넘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에, 40, 50대가 젊죠. 여기
아니 40, 50대가 좋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밑에는 별로 없어 얘기들이. 애기들 거기는 애기들이요. 거기 20, 30대는 애기들이고 네. 40, 50대는 젊은 분들이고. 네. 근데 한 40, 50대 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네, 계신가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뭐라고 네. 말씀하시던가요, 그분들이? 그냥 반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 않는데 예. 이제 보기에가 일자리도 없고 엉뚱엉뚱 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써야 하는 게 우리 할매들은 이제 안 벌어도 이제 우리 노령임금 나오고 한 게 이제 살지라고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조금 해주면 쓰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 우리 박하자 어머니는 다른 자녀분들께 다른 젊은 층들도 자식같이 아니, 처음에 느껴지시나 말하고 봐요. 나오네. 예. 영광군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약간 문화예술, 뭐 역사적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스스로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영광읍 사거리 중심으로 하면 빈점포도 많이 생기고 약간 그 스산한 분위기가 나는 그러니까 영광군의 중심이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군수가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공약은 다시 영광읍 사거리를 영광군의 중심으로 만들고 특히 영광읍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패션의 거리, 한쪽은 역사 전통의 거리, 또 하나는 문화 체험의 거리로 만들어서 이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약 200개 이상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고 다행히 거기에 모든 학교들이 초중고가 다 집합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계속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영광군의 역사적 그런 의미도 같이 다시 되살려주고 다시 중심지로 좀 탈바꿈 시켜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미선 씨 솔직히 말씀해서 솔직히 군수 언젠가 나오실 거죠? 눈치챘어? 나도 그러고 생각했었는데. 정확하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16살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36살 때인가 20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고향하고 지금 고향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 아니면 다시 그때로 좀 활성화되는 그런 마음 그 바람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우리 임세훈 씨 말 잘하죠? 네, 참 말도 잘하고 군수 한등 하겠어요. 군수 한 자리 허갔어요? 그분은 임세훈 씨 군수 후보로 나오면 찍어주실라 어머니. 인물도 좋고 인물도 말도 좋고. 잘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 군수를 어떤 면을 봐요? 외모를 봐요? 군수가 말을 잘해야 돼요? 외모도 보고 말도 잘하고 한등 하겠어. 한등 허갔어. 네, 이제 한편은 일단 보장받고 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홍경희 선생님,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겠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여성이 최초로 군수가 되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영광군에서는? 예. 이제 박화자 아줌이 먼저 군수하시고 그다음에 박홍구 사장님 군수하시고 그다음에 세훈 씨가 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게 뭔지 해서. 네, 먼저 하셔요. 먼저 해야지. 어머님 먼저 하시면서. 제가 30년간 농사 지으면서 여성 농민 친화적인 마을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있다 해서 미래가 참 불안하다 하는데 여성 농민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 농민 친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양성평등 교육이 각계각층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농민이 일하기 좋은 편의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전동 호미 전동 수레 같은 것도 생각만 하면 만들 수 있고 고추를 딸 때 그 의자가 달린 바퀴 달린 우산이 달린 작업기가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편의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 그런 농촌 환경이야말로 여성 농민 친화적인 마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경희 씨는 그냥 뭐 특허청으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에요. 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보행기가요 서울 어느 지역에서 보행기를 할머니들에게 3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50도 50 해서 할머니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동하시는데 그렇죠. 편하시다고. 예. 그러니까
콩밭매는 안악내야로 30년을 살면서 허리가 다 굽었어요. 이제 보행기가 필요하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여성 농민들이.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도 그런 보행기 하나쯤 그냥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30만 원짜리.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원래 이런 데 나오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농민 수당은 되게 좀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에 관한 그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는 1년에 7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영광군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재래 상품권이나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품권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침체된 상권도 살릴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는 퇴직금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뭐 3, 40년 동안 그 농업에 종사해 고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한 재정이라고 보고요. 모 군 후보가 이런 걸 공약으로 냈어요. 근데 공약 냈다고 해서 나는 안 내지 그게 아니고 그 공약으로도 충분히 이건 타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에 청년 수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농업에는 농민 수당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가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영광 지역은 아유 공약들이 그냥 샘물에서 샘솟듯이 예,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이고 공약들이 쭉쭉 나왔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당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실제로 공약으로 채택하고 싶은 것은 있으실까요? 말 들어볼까요? 네. 사실 농민수당이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국의 첫 사례입니다. 강진의 예가.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게 강진의 농업만 가치가 인정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이 예산으로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의 인정과 더불어서 농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군수 출마를 위한 어떤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오신 네 분 이제 우리 박하자 할머님 말씀도 중요한데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공약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영광에서 저희 프로젝트 공생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작 있을 것 같았는데 없는 게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새삼 느끼고 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차기 후보들께서는 좀 많이 고민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생산하고 제시하는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방송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6.13 프로젝트 공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촬영 들어갑니다.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약쯤은 하나쯤 생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앞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62-610-73700입니다. 062-610-7370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하실 적에 요거는 지킵시다. 밤 12시 되어서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술 자시고 전화하시지 말어. 맑은 정신에 전화 주세요. 062-610-737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세요. 네, 6.13 프로젝트 공생 이제 두 번째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소.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 네. 이름하여 안벌 파티. 해주세요. 네. 자,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는 아모르 파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공약 파티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칭타칭 광주와 전남 최고의 공약 감별사 최회용 씨 나와 주셨습니다. 오로지 영광 국민의 입장에서 편협한 방송만을 하겠습니다. 공약 감별사 최회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영광이 되기에 꼭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투리, 지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칭타칭 KBS 광주의 매력남. 저만큼 영광과 편파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영광 김씨고요. 저희 처가가
군서면 저거 왔으네. 까먹을까 봐. 군서면 망금리 고참부락이 저희 저갑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이 제광 영광 향후의 회장님이셨어요. 오메. 저분은 지난주 화순 가서도 무슨 어머니가 무슨 어디 출신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네. 영광과 연이 깊은 설찬이 깊은. 영광 김씨 김무성 PD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예. 우선 이 선택된 8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경상도와 충청도 쪽 군수들의 공약,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생산한 영광군의 공약.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한 3, 4일 정도 발품을 팔아서 그 영광 군민들에게 직접 들은 8개로 엄선한 그런 공약입니다. 과연 영광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공약들을 가장 좋은 공약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인구 주민 여러분께 광주 방송국에서 도고인구 촬영을 한다고 하오니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즉시 경로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나올 판이요. 마을 열어. 모여주세요. 나는 영화 어머니들 신발이 허벌나게 있을 줄 알았더니 꼬치 넣고 온다고. 여러분 지금 신발 없다고 이렇게 신발 넣어요. 신발이 있으면 뭐 사람이 많아야지. 아내들 신발 다 내놔보시오. 많은 새끼 하게. 신발 막 내놔. 왔다 많다. 뭐였어요? 오셨냐고? 왜 우리 오셨어? 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아하. 우리 총무님 막 대놓고 붙여보네. 웬간히 붙이세요. 구멍을 다 붙이라고. 아니란게. 이거 넘겨주란게요. 다 붙이지 말고. 봐봐 지금. 이 동네는 이거를 드리면 이걸 내가 다 붙여야 된갑다 해갖고 계속 뛰어. 하나만 뛰어갖고 붙이란 말이오. 와, 나 진짜 나 몰라 뺐는데 그 순간에 하나를 뜯어갖고 여기다 붙이지 없어. 노동청 서비스 이것도 괜찮구만. 버스? 이게. 버스. 어머니는 이거? 지금 버스 무료로 안 타세요? 무료로 안 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 무료가 아니에요? 네, 안 해요. 영광은 버스 무료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있어요. 버스가 우리는 여기 내리자요. 버스가 여기 내리는 거라 바로. 우리 마을은 말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100원. 이잔. 우리 방송 좀 봅시다. 나는 이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 언니 빼고 모든 분이 말씀을 하시고 말. 자, 이제 방송 합시다. 언니. 그 KBS 방송이요. 봐봐. 내가 이 언니한테 물어봤다고 안 해요. 무사구만 아주. 보행기 여기입니다. 보행기. 네. 보행기. 나이가 많은. 순서를 좀 지키시오 언니. 나 이 언니한테 물어보고 갈란게. 좀 기다리시오. 어머니는 왜 여기다 붙이셨어요? 나는 보행기 믿어야 다니고 처리가 아플래. 지금 보행기는 없어요? 지금 보행기 아직은 없어. 아직 없어. 지팡이 그뭐 이렇게 쓰고 계세요? 막 붙이시오. 마을 순서 없게 붙이도 못하면서. 자 붙이시오 제대로. 나 진짜 웃기네. 역다가 붙이려다가 떨어졌는데 왜 역다가 다시 붙여? 참 성격 특이하신 분이야. 왜 여기로 붙이려다가 일로 바꾸셨어요? 그냥 여가 많이 붙어갖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셨어요? 저는요. 여기다 했어요? 네. 요거는 왜? 왜냐면 저희가 신선한 걸 사 먹을 수 있고 싸게 또 시골에 농사진 분들은 또 이렇게 여기다 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니까. 이장님 대신 총무님들이 또 활동을 하거든요 마을에서. 그런데 총무님도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1년에 2번 줘요. 그래서 좀 총무님도 고생을 하시니까 수당이 좀 더 있어야 되겠더라. 총무님은 1년에 2번 줘요? 예. 한 번 줄 때마다 얼마씩인데? 조금 줍니다. 그냥. 25,000원이요? 아니 1년에 2번 준 뒤에 한 번 줄 때 25,000원 준다고요? 예.
그 어느 나라 사세요? 어? 그게 지금 비 내릴 때 한 번 주고 눈 내릴 때 한 번 주고 끝이라고? 그것도 25,000원. 옛날에 고무신 한 번씩 사라고 그랬다고. 고무신 값이요 25,000원이. 이거는 우리 서방님 안 찍어서 찍고 내가 또 우리 서방님이 저기라 마을 그 단장이라 찍고 1년에 그렇게 1년에 딱 2번 비 올 때 25,000원, 눈 올 때 25,000원 받는 총무님, 사모님이세요? 네. 아, 그래서 한이 맺히셨구만. 요거 친환경 공동 퇴비사 건립 여기에다가는 왜 찍으셨어요? 우리가 소독키고 적산. 호텔도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축사를 깨끗이 갈렸으라고 분뇨가 더 많이 나와. 아, 반대로 그러겠네요. 그렇지. 좀 깨끗이 하면 자주 분뇨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쌓이거든. 많이 쌓이면 그러다 처치할 길이 없어. 아이 우리는 한우원께? 예예. 환경 보용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친환경 한우를 하는데 퇴비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게 공동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친환경 우리 한우 이걸로 표현하신 거죠. 예. 공약 생산을 줄여서 나 중독걸로 그러고 봐. 나 중독걸로 그러고 봐. 와, 나 분위기장 재밌다. 분위기장 옆에서 막 놀려 먹을까? 공약 생산을 줄여서 너지. 네. 보행기. 빨리 내려가셔. 보행기. 근데 요 중에 아버지 마음에 드는 공약 있으면 하나만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금. 그 70세 이상 거시기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요.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일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 된다고. 버스 타고 다니기 불편하세요? 지금은 돈 내고 막 이런 게? 네. 아마 여기다 돈 거시고 50만 원 넣고 또 5만 원 있어 또 찍어서. 그리고 그거 찍으면 뭐라 한다고? 감사합니다. 버스 그 자동이 유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도 기분 좋아. 그냥 돈만 넣는 보다. 그래요? 그것이고 감사합니다. 너는 모지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항상 그래. 모지른 사람은 그 소리 안 하잖아.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찍고 오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모지른 사람보다 제일 낫다. 내가 그래서 나 찍지 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김석 프로듀서는 역시 지역을 돌아야 저렇게 환영을 받는 분이군요. 현장형이라고. 지난주에 그 화성군 편에서 지정남 씨가 예. 그 이장수당 현실화 이걸 공약으로 제시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화면 보니까 총무 신설 내용까지 추가가 됐는데 가장 많이 득표한 편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현 이장님과 그 마을에 총무가 또 계셨어요. 그래서 네. 총무님과 총무의 사모님과 옆에 있는 지인 그분들이 찍으신 거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좀 찍으신 건데 예. 잘 뽑은 이장 하나 열군수 안 부럽다. 아, 그럼요. 이런 얘기가 예. 있습니다. 저분이 내것인 공약이랍니다. 예. 일단 화면 하나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저분. 네. 그 마을에 가장 중요한 분이 이장님이신데 혼자 다 못 하세요. 그러니까 총무를 좀 둬가지고 그 일을 좀 분담을 하고 또 수당도 좀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장님하고 이장 사모님하고 이렇게 비닐을 치다가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저쪽 아짐이 이장 이렇게 부르면 달려가셔요.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모님은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 예.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떻게 돼? 이장을 그만두시오. 예? 네. 사안에 못 사는 이게 된다고. 이게 수당으로라도 보답이 돼야 되는데. 그 타당해 보이는데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장의 그 많은 역할에 비해서 열정페이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요. 네. 이게 그렇죠. 수당을 좀 예.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영광군만 올리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과의 그럼요. 통일성 예.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이 좀 염려가 되고 또 이게 선심성 공약이 돼서 혹시 그 임기 내내 이장이 또 본인의 실질적인 선거운동원으로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또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도입을 하고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장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어야 한다. 왜요?
이 일을 공무원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아, 이 현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제가 볼 네. 때는 군수님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일을 하세요. 그 마을의 군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그 대접을 받으면 이장을 하려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실제로 공무원인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춘천지방법원에서 읍장이 이장들을 해임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해임한 이장들이 읍장을 상대로 나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춘천지방법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공무원은 아니다. 네, 최유영 감별사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사투리를 써도 되니까요. 아, 그 20만 원 아따 그게 뭐다요. 차비도 안 나온디. 그러죠. 되게 어색하게 사투리를 하셔서 제가 사투리를 쓰려고 하니까 조금 안 되네요. 뭘 따지는 건지 지금 어쩌자는 건지요. 네. 제가 다시 해드리자면 그 네. 20만 원이 뭐다요. 그렇죠, 이 느낌이죠. 싹도 안 나요. 네. 교통비도 안 나온다게요. 사투리 안 쓰겠습니다. 그 저도 좀 이렇게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저 세무사께서 대표님께서 저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캐릭터가 겹치는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하기 경쟁자라고 때문에 순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사투리는 저만 쓰는 네. 걸로 좀 해줬습니다. 네. 실제 제주에서는 네. 그 마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조례를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자체가 그거를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기에는 예산상에 좀 부담이 좀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자립도 낮은 도시. 네, 낮은 데는 진짜로 예. 다 막 이사 간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어. 이장님들이 뭐 한 마을에 막 영광은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막 좋아가지고 이장님한테 월급을 막 줘불면 여기는 막 영광은 이장님이 마을에 막 3명 4명 대불고. 아, 그럼 다른 데서 이쪽으로 이사. 다른 데로 다 이장님이 아굴죠. 이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해갖고 야 우리는 40만 원 받은대야. 그럼 다 아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행자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광군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이 그 이장님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먼저 선봉을 트시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가열찬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됨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장님들의 일이 주민들 하나하나 일까지 다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그 수당을 받고 있는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행안부의 규칙을 시행 규칙을 바꿔내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 돼야 되겠고 공생을 통해서 이 이장님들의 수당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 공생을 보시고 어떤 공약이 첫 번째 일회 공생을 보시고 어떤 공약이 진로 마음에 듭디요 그랬더니 목욕탕 그래요. 아, 목욕탕. 마을 목욕탕 건립. 근데 가차원 읍내에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어째 그리 가면 되지 어떻게 무엇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차가 이동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저 공약 마음에 들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그 실현 가능성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니는 광주 사시는데요. 어머니가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게 나는 지공녀다. 지하철 공짜 여자. 난 지공녀다.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하세요. 군 단위에서도 그런 어느 정도의 보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도시 위주로. 대도시 위주는 그런 뭐 그 65세, 7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영광군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7.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명 중에 1명보다도 더 많은 꼴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65세 이상을 모두 무료로 한다면 어쩌면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안군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 이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더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타 지역에서 100원 택시가 있거든요. 있죠. 전남 지역에도 있죠. 있어요. 근데 100원 택시 하면은 일단 그 예산을 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 타지 않는 버스를 기사를 둬서 그 버스를 돌리는 것이
그럼요. 예, 예산이 더 들어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3-4명 모인 곳에 택시를 보내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될까? 우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100원 택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이제 선입견이 드는데 실제로는 계산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민중당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공약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병원을 가는 일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에 가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경우에 그럼요. 버스를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공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근데 이곳이 영광이잖아요. 영광하면은 뭐 굴비 얘기도 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분께서 표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꼴등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 말 자체를 모르세요. 근데 보건소에 갔더니 이제 그 관련 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평상시에도 계속 그 어르신들을 관리해주고 이럴 꼭 필요하다. 근데 원자력 의학원이 뭔가 그냥 병원인가요?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서로 곤란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시는 분께서 두 분이 좀 도움을 주시죠.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자력 의학원이 방사선 전문 의료기관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본원하고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부산에 있는데요. 근데 서남권에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 뭐 피폭됐을 때 신속하고 긴급한 치료 필요도 있지만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수도권으로 암 환자가 가는 걸 막고 또 타 지역이나 해외 환자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너무 이렇게 바로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좀 저희 아들도 TV 보고 있을 건데 좀 아빠를 창피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한마디 거들자면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부산이 0.25 정도 나왔었어요. 이게 1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다. 1에서 멀어지면 타당성이 없다잖아요. 0.25가 나왔는데도 0.25인데 부산은 됐어요. 건립이 됐네요. 근데 저희 이제 서남해안권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여기 0.7 얼마가 나왔어요. 훨씬 타당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지역에는 실현되지 않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기 저는 저기 하나씩 더 짚어볼까요? 친환경 공동 탭이 저게 가장 몰표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축사가 많은데 환경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할수록 이제 분뇨 식사 시간에 그런 것들이 더 나온다는 거죠. 깨끗이 관리할수록 제가 식사 시간이라 장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미를 그냥 밖으로 배출을 못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묵혀야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이 관리를 하면 할수록 장미는 더 많이 생기고 장미를 또 묵혔다가 나가야 되니까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처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구분해서 공동 퇴비사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 그런 장미들을 다 모으고 그 장미를 발효시켜서 퇴비로 장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에 그래서 그걸 그 퇴비를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이걸 축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호응이 좋았던 거군요. 한 60만 포대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들을 뭐냐면은 좀 앞으로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이런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순환 농법의 어떤 차원으로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같이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받고 그러면 김혜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공약들이 지금 실현 가능하고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들어오는 거는 군 직속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인데요. 그런데 이제 순천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실제 설립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순천시와 영광군의 인구 수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직매장에 직접 찾아가는 수요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광주에 있는 광산구와 협약을 해서 저희 광주 송정동에 보면 영광통이 있잖아요. 그쪽에 민관
그 민간 직매장을 설립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하는 거기 생각을 이름이 해봅니다. 영광통이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광주 시민들이. 굿 아이디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당 관계자분들의 말을 좀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패널 중에 앉아 있는 우리 홍경희 전 의원 여성 농민 대표로 말씀하신 그 내용적인 뭐냐면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그 보행기를 보행기, 얘기를 예, 하셨는데 예. 오늘 처음 이제 접하는 내용입니다. 순환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부분하고 에너지 입학구 조성 요 두 부분을 뺀 나머지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절실함에서 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도 뺄 게 없는 공약이다. 정당으로 가셔가지고 네. 오늘 나온 이야기 그냥 꼼꼼하게 따져보셔가지고 꼭 공약으로 채택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13 프로젝트 공생, 오늘은 영광콩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그날까지 귀를 활짝 열고 공약 생산, 정말 좋은 공약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꿀 멋진 공약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군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렴하고 또 일 잘하고 늘 변함없이 그대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서시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님이 하시겠어요? 네, 제가 앞으로 나가랍니다. 네. 다음 군수님 나시는 분은요, 이 국민을 생각해서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보살펴서 다 잠깐만, 마이크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야. 여기다 보지 말고 이렇게 돼. 다시 말이었어, 그러네. 그러면 시작. 다음 나오실 군수님은요, 저기 쳐다보세요. 군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된다고. 끝까지 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약으로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절실함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반드시 또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스스로의 또 결심도 후보자들에게 하게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